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최근 4K 프로젝터 시장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업체가 있죠. 바로 대만의 벤큐입니다. 지난해 X3000i를 내놓고 동가격대 시장을 휩쓰는가 싶더니 올해 상위 모델 W4000i를 발표해 아예 시장을 온전히 장악할 계획인 듯 싶습니다. 화제의 4K 홈셔터 프로젝터 벤큐 W4000i 하피TV로 리뷰해봅니다. X3000i부터 빨리 만나고 싶었던 프로젝터 벤큐 W4000i를 이렇게 만났네요. 하피TV에서 벤큐 제품을 다루는 건 처음이죠. 벤큐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봅니다. 벤큐는 1976년 대만에서 창업한 PC 제조기업 에이서가 모태입니다. 에이서의 자회사로 1984년 창업했고 2001년 분사해 별도의 회사로 성장하죠. 벤큐는 2000년대 LCD 모니터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LG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LCD 패널 제조사 AUO가 바로 벤큐의 소유입니다. 패널과 모니터를 동시에 만드는 몇 안 되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LCD 외에 마이크로 LED 패널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제작 노하우를 완벽하게 갖춘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외 제품으로는 DLP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성장해 현재 DLP 프로젝터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더의 면모는 라인업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현재 북미 시장을 기준으로 벤큐가 내놓는 4K 프로젝터 라인업만 17종에 이릅니다. 1200불대 입문형 모델부터 초단조점 프로젝터 2모델 그리고 하이엔드 프로젝터 HD8060까지 이릅니다. 앞으로 홈시어터 프로젝터 구매하실 때 벤큐 브랜드 확인하시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W4000i 스펙을 보죠. W4000i는 4LED, 즉 4개 LED를 사서 3200 안시루멘을 기록합니다. 광원 수명은 2만 시간입니다. DMG 칩셋은 DLP600T이고 HDR은 HDR10 외에 HH 그리고 삼성이 주도하는 HDR10 플러스까지 지원합니다. 애플 TV 진영이 HDR10 플러스 지원을 시작해 콘텐츠 수가 조금씩 늘고 있으니 이 점은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W4000i는 ISF 모드까지 제공합니다. 화질 튜닝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큐가 ISF를 끌어들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리프레시 레이트는 최대 240Hz를 지원하지만 이는 1080p일 때까지이고 4K는 최대 60Hz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3D 영상을 지원하는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죠. 3D 글래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렌즈 시프트는 수직, 수평 모두를 지원하고 단자는 디자인 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가는 459만원입니다. 히트작이었던 X3000i와 W4000i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해 스펙 비교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두 제품은 DMD 광원이 같습니다. 다만 밝기가 W4000i 쪽이 200안시 더 높고 명암비도 200만 대 1로 50만 대 1에 X3000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모델 모두 3D 필름메이커 모드를 지원하지만 HDR10 플러스는 W4000i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장 셋톱박스가 업그레이드되어 넷플릭스 4K 또한 W4000i만 지원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리포트도 W4000i만 지원하고 ISF 튜닝, ISF 모드 또한 W4000i만 지원합니다. X3000i에서 가장 아쉬웠던 렌즈 시프트 기능도 W4000i에서는 지원하고 톤 매핑 HDR 프로는 두 모델 모두 지원하지만 새로운 화질 개선 기술인 로컬 콘트라스트 인핸스먼트는 W4000i만 지원합니다. 이런 기능 및 화질 차이로 두 제품의 출고 가격이 적지 않게 차이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두 모델은 DMD, 광원 방식과 같이 많은 스펙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W4000i는 카테고리상 본격 홈시어터 프로젝터지만 X3000i는 게이밍 프로젝터죠. 그래서 ISF, HDR10 플러스와 같은 스펙이 빠져있고 반면 W4000i에는 없는 게이밍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X3000i의 화질 튜닝이 출중해서 280만원대에 기대할 수 없던 놀라운 화질을 보여주었던 거죠. X3000i의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W4000i와의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제품은 기능도 기능이지만 화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X3000i는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준 프로젝터, W4000i는 한층 완성도 높은 화질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프로젝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D 칩셋을 이야기합니다. X4000i는 0.65인치 DMD 칩셋 DLP650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DLP650T가 DMD 칩셋 중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칩셋인지 현재 생산 중인 4K 이상 DMD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DMD 칩셋은 표와 같습니다. DLP470T부터 DLP780T까지는 네이티브 해상도가 1920, 1080으로 같지만 사이즈가 다릅니다. DMD 칩셋의 세계에서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밝기와 해상력이 우수해집니다. 사이즈가 큰 것이 강한 거죠. 4K 칩셋인데 왜 네이티브 해상도는 1920, 1080이냐? 현재 DMD 칩셋은 XPR이라는 기술을 써서 도트에 해당되는 미러를 빠르게 스위칭하는 방식으로 1920, 1080 패널을 4K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상위 칩셋 DLP660T는 네이티브 해상도가 2716, 1528로 다르죠. 그래서 하위 칩셋보다 한결 뛰어난 해상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칩셋 가격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벤큐 HD8060 같은 하이엔드 모델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최초의 AK DMD 칩셋인 DLP980T가 발표됐죠. 이 또한 네이티브 해상도는 4K이지만 마찬가지로 XPR을 통해 AK 해상도를 구현합니다. 다시 돌아와 기존 DLP 프로젝터는 저가는 DLP470, 471을, 상위 모델은 DLP660을 쓰는 형태였는데요. 지난해 DLP650, 780이 새로 추가됐죠. 470과 660 사이에 속하는 모델에 쓰이게 될 텐데요. DLP650을 가장 먼저 쓴 제품이 바로 벤큐 X3000i입니다. 실제로 60T 칩셋의 영상을 보면 470 시리즈보다 해상력, 포커싱에서 다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DLP650T는 DLP470 시리즈보다는 상위, DLP660보다는 아래에 위치하는 칩셋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원을 이야기해보죠. 광원의 스펙은 간단히 벌브, LED, 레이저 순이죠. 위로 갈수록 화질이 좋아지고 비싸집니다. 그런데 레이저의 동생이라 생각했던 LED 성능이 최근 부쩍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와 비교해 아쉬웠던 밝기를 RGBB, 밝기를 더하는 블루 LED를 추가해서 높은 밝기를 얻어냅니다. 최근 나오는 LED 프로젝터는 이렇게 해서 높은 밝기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4LED 방식은 컬러 휠을 써야 하는 싱글 레이저보다 우위에 있는 화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 시장에서 최근 싱글 레이저보다 4LED 제품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W4000i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4000i의 첫인상은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였어요. 콤팩트한 X3000i와 비교하면 월등히 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는 건 광학 및 냉각 설계가 충실하다는 의미죠. 전면에는 렌즈와 흡기구가 위치하고요. 좌측에는 팬이 위치합니다. 팬 소음은 최대 밝기시 조금 느껴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나오기 때문에 감상자 측면에 설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측에는 좌측보다 작은 팬과 주요 조작 버튼이 위치합니다. 상부에는 커버가 위치하는데 커버를 열면 렌즈 시프트 줌, 포커싱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 아래에는 렌즈 시프트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위치합니다. 후면에는 윕 출력단이 위치하는데요. 좌로부터 옵티컬 출력, aux, USB, HDMI 2.0 2개, 다시 USB, RS232, 이더넷, 12V 트리거, 맨 아래에 전원 입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벤큐라고 쓰여있는 커버를 열면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동글 QS02가 위치합니다. 리모컨은 두 개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프로젝터 전용, 다른 하나는 동글형 리모컨인데 동글 조작도 프로젝터 리모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사용에는 동글 리모컨을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메인 리모컨 디자인은 화이트와 블랙의 깔끔한 투톤 마감을 보여주는데요. 백라이트를 지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W4000i는 1.3배 줌 렌즈를 채용해 2.526m면 100인치 스크린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렌즈 시프트 기능을 지원해 설치도 한결 쉽습니다. 2D 키스톤 기능도 지원하지만
화질을 위해서는 가능한 키스톤을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톱박스 QS02 관해 간단히 이야기해봅니다. 뱅큐는 스마트 OS를 내장하기보다 외장으로 돌려서 기기 내부에 수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모델은 넷플릭스 4K를 지원하지 못했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넷플릭스 4K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tvOS 11을 지원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스마트 TV 앱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외장 기기를 통해 안드로이드 tvOS를 지원하는 방식이 삼성, LG의 방식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앱 업데이트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새로운 OTT 앱이 나오면 언제 지원해 줄까 아니면 말까 안달복달 하는 것보다 이런 외장형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QS02는 응답 속도도 쾌적해 마음에 듭니다. W4000i의 외장 셋톱박스는 10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셋업 메뉴는 대단히 디테일한 특이 화질 세팅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한글 번역이 어색하다는 점이에요. 게임 모드를 선택하는 패스트 모드를 신속 모드라고 번역해서 신속 모드만 보면 무슨 기능인지 알기 힘들죠. W4000i 핵심 기능의 로컬 콘트라스트 인핸서는 지역 대비 보정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기능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자, 이제 W4000i 화질을 이야기해보죠. 시청은 하피TV 시청실에서 스튜어트 HD230 190인치 스크린을 사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뱅큐 W4000i 가격 대비 놀라운 화질을 보여주는 4K 프로젝터입니다. LGTV처럼 필름 메이커 모드에만 놓으면 별다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물론 스크린을 비롯 사용자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은 필수입니다만 다른 프로젝터처럼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으면 아예 보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니 W4000i는 공장 출하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마친 상태에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제품에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리포트까지 첨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니터에서나 제공하던 리포트를 프로젝터에서 제공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런 노력 덕분에 W4000i는 전문가가 제대로 튜닝한 완성도 높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실제 계측기로 측정해 보아도 색온도만 6500켈빈보다 조금 높고 다른 측정치는 표준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W4000i 화질에 기여하는 기술은 로컬 콘트라스트 인핸서입니다. 영상을 1000개의 존으로 촘촘하게 나누어 해당 영역의 명암과 디테일을 보정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효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다음 HDR10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기능은 꺼집니다. 아예 쓸 수 없게 막아놨어요. 여기에 독자 톤 매핑 기술인 HDR 프로가 더해져 선명하면서도 정확한 HDR 영상을 표현해줍니다. 결론 중 이야기해보면 W4000i는 해상력, 컬러 표현력에서 빼어난 프로젝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0, 130인치 스크린에서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고 150인치 이상 되면 표현은 가능하지만 디테일 색감이 조금씩 빠집니다. 특히 HDR 영상은 옅어져요. 추천 스크린 사이즈는 120에서 150인치 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며 이야기해보죠. UHD 블루레이로 나온 기생충은 HDR10 플러스를 지원하죠. W4000i에서 보여주는 기생충의 화질은 그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기생충의 안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W4000i는 매끈하게 이를 표현해냅니다. 물론 하이엔드 프로젝터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블랙 레벨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너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해내는 W4000i의 안부 디테일은 놀랍습니다. 하피TV가 HDR을 테스트할 때 시청하는 넷플릭스 신의 손 샹들리의 신도 대단히 잘 표현해냅니다. 탑건 매버릭, 다크나이트와 같은 레퍼런스 타이트 감상에서 W4000i는 해상력과 컬러 모두 빼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샘플 영상으로 최근 새로이 발매됐죠. 스피어스 앤 먼실의 샘플 영상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모두 HDR10 플러스 지원 영상입니다.
W4000i는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신속 모드를 온하면 인풋 렉이 짧아지는데요. 4K 60Hz 시 인풋 렉은 17.8ms입니다. 필름 메이커 모드의 도움은 게임에서는 밝기가 아쉬워지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HDR10 모드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20Hz 게이밍은 4K에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1080p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게임 스크린샷 보시겠습니다. 벤큐 W4000i는 타고난 영상미로 동가격대에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4K 홈시어터 프로젝터입니다. DLP60T를 채택한 만큼 470을 탑재한 프로젝터보다 해상력, 포커싱이 단연 우수하고 ISF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컬러의 저감도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특히 필름 메이커 모드를 이렇게 제대로 지원하는 프로젝터는 W4000i가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프로젝터 구입 후 필름 메이커 모드로 놓고 스피어 앤 먼실 테스트 디스크 구매하셔서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만 조절해도 그럭저럭 볼만한 화질이 나옵니다. 이건 장점이죠. W4000i는 최근 본 프로젝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제품이었고 벤큐가 왜 DLP 프로젝터 부문 세계 1위인지 깨닫게 한 제품이었습니다. W4000i의 호감으로 향후 벤큐가 선보일 하이엔드 모델이 기대됩니다. 현재 98인치 TV가 500만원대에 풀리면서 프로젝터 시장을 위협 중이죠. 하지만 130인치 이상의 대화면은 여전히 프로젝터의 몫입니다. TV가 다다르지 못한 대화면을 뛰어난 화질로 즐기고 싶은 분들께 벤큐 W4000i를 권합니다. 가까운 대리점을 통해 직접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